안녕하세요. 반짝거리는 아이디어가 많아지고 싶은 반짝머리 도서관입니다. 인간관계를 잘 풀어내기 위한 책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그런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말을 하면 나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가이드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 권의 책을 읽고 종합적인 지식을 쌓아서 실제로 그런 사람이 되는 것도 좋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타고난 분들도 있을 것 같지만 때로는 보여지는 부분이라도 저 사람은 만만치 않은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부분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은 나를 만만하게 보지 않게 하는 대화법입니다. 그런 대화법을 소개하는데요. 그 대화법은 이 책의 제목처럼 나를 만만하게 보지 않는 대화법입니다. 일부 내용을 읽어드리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은 6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장은 상위 1%의 사람으로 보이면 인생이 편해진다. 2장 시선을 끄는 사람의 말투는 따로 있다. 3장 이야기는 전달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4장 자신이 없을 때 이것을 어필하라. 5장 모든 관계는 말의 게임이다. 6장 나의 사전에 노코멘트는 없다. 제가 보았던 내용 중에 좀 기억이 나는 거는 제 1장 중에서는 상처받았다면 무심코라도 웃지 마라 와 입니다와 인데요의 차이, 그리고 3장에서 얘기하는 요컨대를 활용하면 머리가 좋아 보인다, 그리고 자세 하나로 분위기가 달라진다. 4장에서 타인이 모르는 지식 한두 개는 더 큰 힘이 된다. 5장에서 작은 일에 신경질을 내면 하찮아 보인다. 어차피 부탁할 거면 깜짝 놀랄 정도 좋다. 진심은 감추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찬성은 75%여야 존재감이 드러날 수 있다. 시작하며 강한 사람보다 강해 보이는 사람이 이긴다. 내가 독자 여러분께 전수하고자 하는 것은 단지 대화만으로 단숨에 다른 사람들에게 높이 평가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게다가 그 일은 비즈니스 대화만이 아닌 별걸 아닌 잡담으로도 가능하다. 큰 성공을 거두거나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실력을 가진 사람이 되기란 어렵다. 하지만 그런 인물로 보이는 것이라면 다르다. 조금의 대화 기술을 받아들임으로써 대단한 인물처럼 느껴지는 대화법을 터득한다면 누구나 지금 당장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입니다와 인데요의 차이. 문장의 끝을 흐리면 똑부러진 사람이 아니다 혹은 싱거운 사람이라는 나쁜 인상을 주게 된다. 대화의 비결은 어쨌거나 짧게, 그것도 될 수 있는 한 아주 짧게 딱 부러지는 듯 단정을 짓는 것이다. 말을 조금 길게 하고 싶을 때도 앞에 먼저 결론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 뒤에 자기 발언의 근거나 보충의 말을 덧붙이면 된다. 왜 재판관이나 경찰관은 검은색 옷을 입을까? 만만해 보이지 않는 첫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옷차림에서도 주의하라고 강조한다. 이 책은 의상에 관한 책이 아니기에 자세히 논하진 않겠지만 무조건 복장은 중요하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길 바란다. 타인에게 만만하게 보이지 않으려면 역시 진중함이 드러나는 그런 복장을 해야 한다. 그것이 대화법에도 영향을 주어 말의 진중함을 느낄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상대를 긴장시키는 의외의 말. 긴장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더 긴장하고 만다. 이와 같은 현상을 배꼽 효과 또는 아이러니 효과라고 한다. 모순적이게도 긴장하지 말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더욱 긴장을 하고, 배꼽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더욱 배꼽에 대한 생각이 거세게 떠오르고 마는 것을 말한다. 긴장하지 않아도 돼요 라고 상대방을 부드럽게 말을 하면 더 긴장을 하도록 계획된 함정일 뿐이다. 불리한 지시도 기꺼이 따르게 하는 대화 테크닉. 대화를 나누면서 만약 상대에게 불합리한 일을 시켜야 할 경우가 생기면 이유나 근거를 말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해버리면서 쓸데없는 설명을 하지 않는 편이 바람직하다. 아무렇지 않게 처리하면 상대방도 그런 거로구나 하며 스스로 납득할 수 있다. 매번 자기소개를 하면 무엇이 다를까? 의견을 말할 때 자기소개 없이 익명으로 발언하게 되면
발언 내용에 대한 신뢰성이 낮아져 효과가 반감된다. 비즈니스 문제로 거래처를 방문하거나 다른 회사의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명함을 건네는 일을 의무처럼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 상대방한테 명함을 받고서도 호주머니를 뒤적거리다 명함이 없다고 말하면 어쩐지 횡설수설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만큼 회사를 대표하는 자격이 없는 모습으로 수 있다. 될 수 있는 한 반론하되 반드시 냉정하라. 무엇보다 피해야 할 태도는 우유부단하게 자기 의견을 한마디도 건네지 못하는 것이다. 자기만의 의견이 없다는 것은 존재감을 어필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만만해 보이기 쉽다. 확실한 주장이란 나는 이렇게 생각해 왜냐면 이라고 똑바로 근거를 제시하면서 침착하게 논리를 전개하는 일이다. 말싸움하듯 그저 상대방의 의견에 대드는 행동은 역효과를 낳을 뿐이니 주의하기 바란다. 상대의 의견에 반하는 주장을 펼치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왜냐면으로 시작되는 근거의 말이다. 거절을 잘하는 사람의 표정과 기술. 거절할 때 거절하더라도 결코 거절하는 것만으로 끝내지 말아야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다. 본래 거절이란 상대의 체면을 깎아내리고 심리적으로 상처를 입히는 행위다. 그러니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상대의 기분을 어루만져 주는 게 예의다. 단지 싫다는 말을 뱉어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대신 이렇게 하는 건 어떻습니까? 라고 살짝 역제안을 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거절은 해도 좋으나 그 방법이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자. 상대방의 마음에 응어리를 남기지 않으려면 단순히 노라고 거절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반드시 다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전부 부정을 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현명하다. 이때 싱긋 웃어주는 밝은 표정을 지으면 머릿속에서 대안을 떠올리기가 더 쉽다. 잘 모른다는 것을 들키지 않는 한마디란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는군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예, 아무것도 모른다 라고 솔직하게 대답하는 것도 정직해 보여 나쁘진 않지만 그것이 허용되는 것은 젊었을 때뿐이다. 어느 정도의 연령이 되면 경험이나 지식이 풍부하게 보여야 유리하며 스스로 무지하다는 것을 노출하지 않는 게 좋다. 그래서 지극히 상식적인 것에 대한 질문을 할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확인하는 건데요 라고 말을 꺼내는 편이 좋다. 매너가 좋으면 모든 일이 잘 풀린다. 사회인의 가치는 일을 잘 하느냐 아니냐로 결정된다. 매너는 그 다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틀린 생각이다. 일의 성과가 좋거나 인맥이 넓은 사람은 사실 모두 매너가 뛰어나다. 우리가 매너를 익히는 기본적인 이유는 다른 사람들을 불쾌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다. 타인을 불쾌하게 만드는 사람에게는 누구라도 접근을 꺼리기에 매너에 능통한 것이 사회인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필수적인 기술이라고 말해지는 것이다. 평소에도 매너라는 관점에서 언어 습관을 개선해 나가는 훈련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 자주 스피치 기회를 가져 주위 사람들의 평가를 받으면 좋을 것이다. 단번에 관심을 집중시켜야 할 때의 팁. 에피소드를 활용하는 것이다. 특히 나만의 처음담이나 부끄러운 기억, 얼굴이 화끈거렸던 기억, 실수담을 넣어가며 이야기하면 강의에 별 흥미가 없던 사람도 귀를 기울이게 된다. 만약 내가 말하는 주제에 흥미를 느낄 법한 사람을 상대로 말하는 것이라면 조금 전문적인 용어를 구사해도 괜찮다. 그렇게 해도 자기들의 관심 분야이니 끝까지 들어주기 때문이다. 반면에 별로 흥미가 없을 법한 사람들을 설득할 때는 흥미진진한 에피소드를 섞어가며 가볍게 말하는 편이 그들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방법이다. 누구나 무서운, 불리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 뭐뭐뭐 하면 직장에서 미움을 받습니다. 뭐뭐뭐 하면 수명이 단축된다고 하니 유의하세요. 이런 것들이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나이 듦에 대한 공포, 미움받는 것에 대한 잠재적 불안감 등 그런 것들을 소재로 이야기를 진행하면 대부분 귀를 쫑긋 세우고 흥미로워한다. 나를 돋보이게 연출하는 가장 빠른 방법. 대화를 나눌 때 일부러 어려운 단어를 곁들이거나 영어나 프랑스어 같은 외국어를 살짝 섞어서 말해보라. 어딘지 모르게 전문가처럼 보일 것이다. 자신을 위험있게 보이도록 연출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전문가처럼 말하는 것이다. 전문 용어를 자주 사용하며 영업을 하면 일상적인 용어만 주로 사용하는 영업사원보다 소비자의 믿음을 받고 상품을 판매하기도 쉽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독서를 통해 언어 습관의 변화를 모색하는 게 최선이다.
요컨대를 활용하면 머리가 좋아 보인다. 요점을 솜씨 좋게 정리하는 사람은 스피치에 능할 뿐더러 머리도 영리해 보인다. 그러고 보면 머리가 좋은 사람은 전체를 요약해서 전달하는 능력이 뛰어난 경우가 많은데 소설이나 영화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잘 설명하는 사람은 대부분 말을 잘한다는 평가를 듣는다. 긴장되는 미팅을 성공으로 이끄는 요령. 유능한 세일즈맨들은 고객을 만날 때 자기가 팔려는 상품에 대한 이야기는 최대한 뒤로 미룬다. 대신 날씨나 여기까지 오는 동안의 교통 문제 같은 주변 상황을 끌어들여 얘기하고 사전 정보가 있다면 취미나 뉴스 같은 공통의 관심사가 될 만한 이야기로 대화를 시작한다. 그만큼 빨리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식의 대화는 성공 가능성이 높다. 목표를 둔 것만, 목표를 둔 사람만, 그 사람하고만 이야기하는 것은 하책 중에 한 책이다. 시야를 넓혀서 주위에 전혀 상관없는 요소를 끌어들이는 편이 대화를 잘 흘러가도록 만드는 비결이다. 자세 하나로 분위기가 달라진다.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에는 자세가 아주 중요하다. 가령 비스듬히 소파에 기대어 말하면 아무리 고상한 이야기라도 건방지게 들리고, 반대로 자세를 바르게 하고 엄숙한 표정으로 말하면 아무리 내용이 저급해도 나름으로 설득력 있게 들린다. 이렇듯 말을 할 때는 무조건 입을 열기보다는 분위기부터 연출한 자세가 중요하다. 아무리 중요한 이야기라도 몸을 흐느적거리며 늘어놓는다면 결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 대화의 장에서는 유창한 말솜씨가 아니더라도 분위기의 연출을 통해 얼마든지 설득의 자리를 만들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말투뿐만 아니라 평소에 말을 전달하는 자세에 대해서 연습하는 습관을 길러보자. 때론 순서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이런 것을 파라 효과라고 부른다. 대비로 인해 내가 상대적으로 가려지는 그런 비슷한 현상이 발언할 때에도 일어나니 주의가 필요하다. 제일 좋은 방법은 무슨 일이든 제일 먼저 하는 버릇을 들이는 것이다. 발언을 할 때도, 노래를 부를 때도, 장기자랑을 할 때도 무엇이든 제일 먼저 해버리면 비교 대상이 될 만한 인물이 없기 때문에 타인과 비교되는 그런 비극은 발생하지 않는다. 상대방의 생각을 내게 유리하게 리드하기. 말을 잘하는 사람은 질문할 때나 의견을 내놓을 때 자신의 생각대로 대화의 방향을 이끌어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반응으로 유도하는 기술을 심리학에서는 리딩이라고 부른다. 조작은 매우 간단하니까 바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처음에는 말이에요. 자, 처음에는 말이에요. 라고 서두를 꺼내면 상대방은 바로 이해해 줄 것이다. 작은 일에 신경질을 내면 하찮아 보인다. 모든 행실의 근본은 참는 것이 제일이다. 조금 걸었을 뿐인데도 피곤하다는 말을 연발하며 다른 사람들을 짜증나게 하는 사람은 인간으로서 작게 보인다. 배가 고프다고 해서 곧바로 주위 사람들에게 짜증을 내는 것은 어린 시절에나 허용되는 일이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인내심이 강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어필하면 100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이미지를 쌓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두자.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집에서나 하든가 아니면 내 마음을 허용해줄 만한 사람들 앞에서만 하라. 평소에는 웬만한 작은 일은 넘어갈 줄 알고 참을성 있는 태연한 태도를 보여야 높은 평가를 받는다. 꺼내기 힘든 말일수록 상큼하게. 꺼내기 어려운 이야기는 밝게 웃으면서 분명히 전달하는 게 좋다. 힘들게 머뭇거리며 말하면 상대는 금세 방어 자세로 나오면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머리를 흔들지 모른다. 반면에 살짝 미소를 지으면서 하기 어려운 말을 분명하게 표현하면 듣는 쪽에서는 일단 경계심을 풀게 되니 그가 아무리 꺼리는 말이라도 전달하기 쉬워진다. 꺼내기 어려운 말을 할 때도 내 쪽에서 웃는 얼굴을 보여주면 그것만으로 분위기가 험악하게 될 일은 없다. 왜냐하면 당신의 웃는 얼굴은 상대방도 웃는 얼굴로 만들기 때문이다. 거절당했을 때는 빨강 소시지를 기억하라. 자신이 어떤 제안을 했는데 거절당했을 때는 즉시 이전보다 작은 제안을 꺼내라. 이를 빨강 소시지법이라 부르는데 헝가리 공산당이 애용했다는 이 방법은 원하는 것을 전부 얻을 수 없을 때 조금씩 뺏어오는 전략을 취하는 협상 비법이다. 일본이 종이왕이 가르쳐준 것. 그냥 말하는 것보다 행동이 자신의 진심을 더 확실하게 전달해준다. 따라서 뭔가를 말할 때는 행동으로 나타낼 수 없을지를 다각도로 생각해 봐야 한다.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다면 온몸으로 표현하도록 하자. 그러면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다 훨씬 강렬하게 상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절대로 의견을 바꾸지 않는 사람 대처법. 타인을 바꾸는데 100의 노력이 든다면 나 자신과 타협하는 데는 그보다 적은 노력이 든다. 상대가 절대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에 맞춰 자신을 바꾸는 게 편하다.
의견을 물으면 아무리 진부한 말이라도 하라. 회의에서 발언을 요청받으면 한참을 머뭇거리다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거나 다른 분들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는 자기 생각이라고는 없는 사람으로 보이는 지름길이다. 어떤 자리에서든 말할 기회가 생기면 아무리 진부한 의견이라도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해야 한다. 머릿속에 깊은 생각을 하느라 그랬을지 몰라도 입 밖으로 뱉지 않으면 생각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 그러니 언제라도 자신의 의견을 꺼낼 수 있도록 준비해두자. 발언을 할수록 말하는 일에 익숙해져 세련된 발표가 가능해진다. 그러면 그로 인해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나 이왕 발언을 한다면 말을 잘하는 능력자처럼 보여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된다. 어떤 협상에서도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법. 비즈니스를 위한 대화에서 협상은 필수적인 과정이다. 협상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 서로 의논하여 합의점에 도달하는 의미이고 영어로 하면 negotiation인데 여기서 절충이라는 뜻도 있다. 절충이란 양자의 의견을 알맞게 조정하여 서로 만족하게 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니 상대의 말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기만 하면 절대 협상이라고 볼 수 없다. 나에게 믿음이 없는 협상은 복종에 가깝기 때문이다. 상대방에게 A라는 일로 요청받았을 때 곧바로 그렇다면 대신 B를 해주세요 라고 조건을 붙여 응수한다면 상대방은 당신을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보게 된다. 그런 당당함이 협상의 첫째 조건이다. 내가 A를 해줄 테니 당신은 B를 해주세요. 나의 C와 당신의 D를 교환합시다. 토론의 성공보다 후공이 좋은 이유. 학교도에서는 먼저 다가가는 공격이 없다. 학교도는 원래 방어를 위한 무술이기 때문에 공격해오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처할지를 주안점에 두고 있다. 토론에서도 학교도의 방식을 참고할 만하다. 먼저 상대방에게 공격하게 만드는 것. 요컨대 상대방에게 먼저 주장을 말하게 하고 그 다음에 반격하는 게 좋다. 찬성은 75%여야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다. 미국 일리노이 대학의 제랄디 클로우 교수는 상대방이 말하는 것에 9가지를 찬성하고 3가지를 반대하는 것이 3가지를 찬성하고 9가지를 반대했을 때보다 대화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전체의 75% 정도를 찬성하면 남은 부분에 대해서 반대해도 그렇게 미움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니 상대방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그렇게 신경 쓸 일은 아니다.